안녕하세요. 에듀형의 사이먼입니다. 호주 유학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호주교육청 국제부서에 이제 박은영 상무관님 모시고 호주 퀸즐랜드 공립학교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1년 만에 오셨습니다. 벌써 1년이나 됐나요? 네, 1년입니다. 네. 좀 자주 뵙고 싶은데 잠깐 인사 자주 한번 불러주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퀸즐랜드 교육청 국제교육부서 EQI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은정입니다. 상무관님하고 오늘 이제 퀸즐랜드 공립학교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영상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브리스번 지역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코스트 지역 그리고 선샤인 코스트 지역 이렇게 3개 영상으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브리스번 공립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엄청 많죠, 요즘에 퀸즐랜드 조기 유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한국에서 조기 유학 열풍이라고까지는 좀 아직은 하지만 호주가 가장 우선순위 국가로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퀸즐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문의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5월에 제가 호주 대서관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보니 참 많은 분들이 저희 퀸즐랜드 지역을 또 EQI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네. 이전에 박람회에 참석을 하면 그냥 호주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브리스번, 골드코스트, 심지어는 선샤인 코스트까지 지정을 하시고 오셔서 그쪽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게 되었고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아니요. 그게 아니라 퀸즐랜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역적으로 한국에서 직항이 이제 있고요. 시차가 1시간밖에 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은 온화한 날씨 그 다음에 아무래도 생활비나 부모님들이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잘 맞다 보니 또 기존에 공부를 하고 귀국하셨던 부모님들이 자료 공유를 하시다 보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에 대한 인기도가 꽤 높아져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퀸즐랜드로 많은 조기 유학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6년 텀1 자리가 진짜 없다고. 네, 특히 이제 초등학교가 지금은 대어 열풍인 것 같아요. 이전에 입학 상황을 보자면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의 학생 수가 한 70% 정도가 되고 초등학교가 한 30% 됐다고 하면 지금은 초등과 중고등학교 그 비율이 약 50대 50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자리가 없어서 진행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어디를 지원을 해야 되느냐 퀘스천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학교 하나하나 다 알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이것도 똑같아 보이고 저것도 똑같아 보이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상무관님께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최근에 많은 한국 학부모님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왜냐면 상무관님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동향을 아실 수가 있으니까 절대 어느 학교를 특정 학교를 추천해드리라는 그런 영상은 아니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고 최근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국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을까요? 현재 초등학교 기준으로 가장 지원서가 많이 들어오는 학교는요. 켈빈 그로버 스테이트 컬리지 아무래도 시티에서 가까이 있죠. 네. 캔모어 스테이트 스쿨 그리고 어퍼 마운그라바 스테이트 스쿨, 스트래튼 스테이트 컬리지, 노스레이크 스테이트 컬리지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요렇게 그리고 또한 이제 중고등학생들 형제 자매들이 있는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노스레이크 스테이트 컬리지 아까 말씀드린 스트래튼 그다음에 화이트힐 스테이트 컬리지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학교들을 지원을 하면은 한국 분들이 좀 많겠네요. 네, 아무래도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한국 학생이 많다라는 부분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초등학생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과 이제 고학년을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 3학년까지 아이들은 네. 한국에서 영어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영어가 많이 힘들겠죠. 네. 그러다 보니 작은 학교, 한국 학생이 좀 있는 학교다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학년인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학교로 가버리다 보면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면은 저학년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 같은 경우는 네. 한국 학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해서 이미 한국 학생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고 하는 국제학생들 비율 중에 켈빈 글로브라든지 캔모어 스테이트 스쿨 같은 이런 학교를 선택을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많다는 얘기를 하시면 뭐 한 학년에 뭐 10명, 20명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한 학년에 많이 있는
경우에 한 4-5명, 아주 많이 있는 경우에는 한 학년에 6-7명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야기죠. 얘기네. 한 학년에 2반, 3반 정도 있는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3명이나 4명 있어도 한 반에 나 말고 또 다른 학생이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 학년은 좀 작은 학교고 한국 학생이 있어도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훨씬 편하고.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나는 한국 학생이 많은 학교를 보내기가 싫어요. 영어를 좀 더디게 할까봐 일부러 조금 그런 데를 피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싶어요 하는데, 사실상 가지 말아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저학년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근데 이제 4, 5, 6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 학생이 적은 학교를 선택을 하셔서 가는 게 훨씬 더 이롭죠. 아무래도 한국에서 뭐 영어 유치원도 다녔고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 텀, 2텀 정도만 지나면 그 배웠던 영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많은 쪽보다는 조금 적은 학교를 선택해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외곽 쪽에 있는 학교를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스레이크 스테이트 칼리지를 가셔도 좋고 스트래튼도 학교가 크기 때문에 가셔도 좋아요. 또 하나 클리블랜드 스테이트 스쿨이라고 동쪽 끝에 그렇죠. 있는 학교 네, 있어요. 거기도 추천을 할 만하죠. 바닷가에 있는 그쪽에 있는 학교인데 아직은 한국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도시 내에 있는 시골스러운 학교? 그러니까 유학생을 받은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근데도 네, 한국 학생이 별로 없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학교는 항상 시내에서 가까운 학교를 선호를 그렇죠.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도 오랫동안 추천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결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 지질력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요즘 신청서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북쪽 위에 있는 에스플리 스테이트 스쿨도 신청서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진델리 스테이트 스쿨이라고 서쪽에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렇죠. 한동안 학교에서 유학생을 못 받았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유학생을 받는 걸로 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는 현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학교도 크고 아이패드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수업에 100% 이용을 하고 있어서 추천드리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초등학교를 끝내고 하이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초등학교 2, 3년만 오는 친구들과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하이까지 중고등학교를 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5년짜리 비자를 받지 마시고, 왜냐하면 중간에 학교를 바꾸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초등학교까지만 등록을 하시고 여기 오셔서 현지에서 있으시면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아이들과 또 유학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또 중고등학교 옵션을 할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옵션을 먼저 이제 고민을 하고 많이 등록하시면 될 것 추천을 같아요. 그렇게 드리는데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비자를 한꺼번에 길게 받고 오면은 좀 편한 부분이 있는데 비자를 쪼개서 신청하면은 뭐 비자 신청비가 한 번 더 든다든지, 요즘 비자 신청비도 1인당 2,000불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신체 검사 비용 뭐 들어가는 비용들이 부모님들 입장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보셔서 확실하게 플랜이 짜져 있다면은 이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플랜을 처음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좋은데 네. 좀 애매하시면 쪼개서 등록하시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이스쿨도 켈빈 그로버 스테이트 칼리지가 가장 저기고요. 인드로필리 스테이 하이, 캔모어 스테이 하이, 최근 들어서 이제 브리스번 사우스 그쪽에 새로이 들어온 학교 떠오르고 있는 샛별인 거고, 더 갭스테이 하이라든가, 특히 더 갭스테이 하이에는 한국 선생님이 이제 유학생 총 담당 선생님으로 계셔서요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캐드런 스테이 하이스쿨도 성적도 좋고 그렇죠. 유학생 관리도 정말 잘 되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스트래튼 스테이트 칼리지나 켈빈 그로버 스테이트 칼리지는 이제 초, 중고가 쭉 붙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처음에 지원하실 때 그렇게 준비하셔도 될 것 같고요. AQI 그 신청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우선순위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를 쓸 거냐, 아니면은 5개 써놓고 그 중에 아무거나 갈 거냐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데 그냥 우선순위로 우선순위로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요? 우선순위. 그렇지만 그 5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네. 사실 이 학교 중에 어디를 배정을 받아도 크게 이제 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만 지역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브리스번이니 골드 코스트냐 선샤인 코스트냐 그렇죠. 요거를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어머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뭐 워킹 홀리데이라든가 연수라든가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요즘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다 경험을 이미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한국 사람 많지 않은 지역을 선택하셔서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선샤인 코스트라든가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번 지역에서 한국 학부모님들께서 최근에 어떤 학교들을 선호를 하는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 시청자들이 영상 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 저도 인사를 해야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